옛날 데이터예요. 뭐요? 옛날 데이터. 좀 늦으셨어요 지금. 야, 김기현 오늘 세게 나오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뭘까요? 거래량? 아닙니다. 당신 이거 사기지?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나? 22년에 1차 하락이 왔었고 24년 들어서 2차 하락이 온다고 보고 있잖아요. 네. 1차 하락 때는 40에서 45% 급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야, 이거 정말 아파트값 떨어지는구나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24년도. 이번에는 저는 모든 걸 다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나 아니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대비해서나 지금 거품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거품이 있어요. 아, 거품이. 그만큼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소득과 현재의 기준금리가 대출금리가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제가 먼저 깔고요. 네. 그런 조건이라면 최소한 10, 많게는 한 40% 정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 40%까지는 각오해야 된다. 그런데 거품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서울이에요. 그렇죠. 네. 왜 서울이 가장 거품이 많냐면 물론 모든 재화에 거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루이비통, 샤넬 다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높은 가격마저도 거품이라고 못 느끼고 그걸 갖는 사람들이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게 바로 그 특수 재화인데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다 특수 재화는 아닙니다. 특수 재화는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몇 개가 서울시 전체의 가격을 놓고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가격들, 나머지 아파트들마저 거품이 있는 거예요. 거품이 가장 많이 하락할 곳이 바로 서울이다 이 말씀인가요? 네. 오. 야, 김기현 오늘 세게 나오네. 아니 세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저는 데이터로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데이터상으로.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뭘까요? 거래량? 아닙니다. 그럼. 바로 경매예요. 경매. 경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매의 낙찰가율이 26.5%거든요. 26.5%니까 4채 중에 3채는 최저가의 입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만큼 경매를 사지 않는다는 것은 집에 대한 선호도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경매가요. 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경매들이 21년도에 가치를 매겼을 때보다는 살짝 아래긴 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일 때 경매 기준가를 잡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가일 때 감정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것도 역시 고가죠. 그렇죠. 차라리 이걸 18년도, 17년도의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돼 있다면 바로 되죠. 입찰할 만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요. 지금 너무 고가예요. 그렇죠. 근데 경매 지금 낙찰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 아까 이제 26.5%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이거는 옛날 데이터예요. 뭐요? 옛날 데이터입니다. 좀 늦으셨어요, 지금. 제가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요? 근데 그게 좀 옛날 데이터예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네. 지난 20년 중에 언제가 최악이냐? 예. 지금이 최악이에요. 지금. 자, 현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20년으로 제가 하고 서울 보겠습니다. 경매 요게 경매 건수예요. 경매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지금 2,000건 넘어섰고요. 네, 서울에만. 예, 서울에만. 근데 2,000건이 넘었을 때가 언제였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수도권 서울 부동산 시장 제일 바닥일 때. 제일 안 좋았을 때가 2,000건 넘었고 그전에는 카드 사태 있었을 때입니다. 2004년 5년. 너무 멀리 가지 말고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한번 볼까요? 예, 금리기 2008년 때는 금융위기 때. 보시면 얼마 안 됐어요. 이거 500건 한 500건, 400건, 500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다 이거잖아요. 훨씬 많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왜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제가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여러 전문가분들이라는 분들께서도 제 이야기를 또 받아서 데드캣 바운스를 얘기를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도 그때도 집값이 하락했다가 금방 반등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쭉 가서 12년, 13년까지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좀 길게 갔어요. 네. 4, 5년. 지금도 21년에 초고가, 22년에 하락, 23년에 반등. 이게 데드캣이고 맞아요. 24년부터는 좀 더 길게 갈 것이다. 네. 라고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요? 네. 뭐 내가 얘기하면 왜 본인이 평가를 뭐 정확하다 말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다 데이터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네, 네. 데이터에 기반해도 그만큼 정확하시다. 네. 야, 인간 데이터, 진짜 데이터.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낙찰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낙찰률을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뭐냐면 경매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낙찰이 안 돼. 이게 20년 만에 최악이에요. 요게 이제 낙찰률 데이터인데 예. 요게 이제 보시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20%란 말이에요. 예. 제일 바닥이 낙찰이 제일 안 됐을 때가. 예. 근데 지금 얼마예요? 2008년도에 네. 잠깐만 여기 보시면 네. 2008년도 여기에 보니까 네. 금리 위기 때 제일 안 좋았죠. 예, 금융위기 때 이때도 20%가 넘었다고요. 21%. 네.
그런데 지금은 16%예요. 잠깐만. 그전에는 26.5%는 한참 됐습니다. 14%, 14%까지 내려갔었네. 네. 잠깐만. 제가 볼 때는 26.5%고 여기선 지금 16%면 한 10%포인트 차는데 엄청난 차이죠. 당신 이거 사기지?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나? 아니 저 이거 대법원에서 갖고 온 거예요, 데이터. 대법원에서 경매권서 이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요. 낙찰가 다 받아가지고. 네. 그럼 저는 지금 한 일주일 늦은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라 좀 많이 늦으셨죠. 갑자기 속상하네. 네. 저는 26%인 줄 알았더니 16%라고 하면은 네. 5채 중에 4채 이상은 최저가에도 낙찰이 안 된다는 되는 얘기잖아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보세요. 금리위기 때 2008년 9월, 10월, 11월 이때 진짜 분위기 삭막하고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때도 20%는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보시면 2023년 들어서 20%를 넘지를 못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네.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뭐 허투루 들을 얘기도 많겠지만 이 이야기는 꼭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지금 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 새 아파트는 짓고 나서 6개월, 1년 지나면 바로 헌 아파트 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는 수만 채, 수천만 채를 줘도 늘 부족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경매가 안 되고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새 아파트가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겁니다. 맞습니다. 새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분양하고 고분양가에 이걸 또 받아라 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이 위기를 그렇게라도 넘길 수 있겠지만 그 위기를 떠넘기는 건 결국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가 필요하면 받아주겠지만 지금 너무 과도한 거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표현을 똑바로 말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혹은 내가 부동산 시장이 올라야 뭔가 이득이 생긴다라고 해서 계속 상승만 주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폰지 게임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계속 더 비싸게 사줘야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우리 김 대표님도 아마 저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표용호 집이 없으니까 집값 떨어뜨리려고 계속 그런 얘기 한다. 저 집이 있습니다. 제가 집이 없기 때문에 집값 떨어져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떨어져라 라고 말한 적도 없고 네.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네. 우리 표현호 대표님을 너무 좋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저도 대표님 집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집만 있으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왜냐면 나의 이득과는 상관없이 사심 없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이 돈을 과도하게 지출을 하고 나면 네. 다른 데 써야 할 여러 가지 맞아요. 기회 비용들이 없어지기 그럼요.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힘들면 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못 해가지고 힘든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분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돈이 안 돌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모든 게 올인되고 나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단순간에 돈을 벌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들도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적절한 이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 과도한 상승이나 너무 과도한 하락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집값이 몇 년간 하락할 것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예측합니다만 저는 한 27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때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약간의 계단식으로. 네, 네. 대표님은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언제 정도면 집을 매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느냐? 네.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를 좀 보면은 하락 패턴이 조금 달랐습니다. IMF 때는 급격한 하락이 왔고요. 단기간에. 네.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번 하락했다가 데드캣 바운스 나왔다가 완만한 하락을 몇 년 했습니다. 24년부터는 도대체 어떤 하락 패턴이 나올 거냐. 2차 하락, 진짜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약간 완만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으면서 하락이라고 봤는데 대표님은 좀 더 급격할 것이다. 제가 왜 이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냐.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예. 좀 더 높게 보는 이유는 일단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지금 저는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쓸 돈이 없는데 물가가 내려가든가 금리가 내려가든가 해야 되는데 물가가 내려갈 기미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금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국이 금리를 더 올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올리기 때문에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를 못 올린 거죠. 못 왜? 올렸죠. 부채 문제가 터질까봐. 가계부채와 또 기업부채가 있거든. 지금 기업의 경우는 사실은 돈을 벌어서 이자를 못 낼 정도. 보통 한 개의 기업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이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우리들에게 진짜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개인이나 기업이나 호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부동산에 대한 거품은 너무 많고요.
매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새 집도 매물이지만 네. 지금 시장에 네이버에 지금 팔려고 내놓은 매물도 매물이잖아요. 그 매물도 공급이에요. 지금 8만 1,000 몇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상 최대입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지? 그럼 한번 바꿔봐.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그리고 정수기 하나만 해도 최대 30만 원, 두 개 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까지 설치 당일날 지급해줘. 이것저것 아끼면 좋잖아. 이거 바꿀 때 믿을 수 있는 업체랑 바꿔. 국내 인터넷 가전 렌탈 가입자 수가 독보적으로 1위인 대리점이야. 아정당.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해봐. 최대 77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페용호TV에서 그동안 열심히 말씀드렸던 얘기와 데이터를 통해서 본 것이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자, 매물도 많아지고 있죠. 경매 건수는 최대로 증가하고 있죠. 매력이 없으니까 낙찰을 안 하니까 낙찰가로 20년 만에 최저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엄청난 지금 하락 파동이 직면해 있다. 서울은 제가 거품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지방은 한 무릎까지 떨어진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전부 다 충격이 올 거거든요. 전국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부 지역부터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24년, 25년, 26년은 경매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기회가 온다. 잘 잡아야 된다. 경매가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 금리를 못 이기는 가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저는 이걸 데이터를 다 보잖아요. 제가 거래대금 데이터를 다 봤거든요. 건물, 토지,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전부 다 2020년부터 22년 중순까지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코로나 시기에 금리 낮으니까 영끌해서 아파트 사고 오피스텔 사고 건물 사고 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자가 많이 높아서 이걸 버티지를 못하고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21년에 초고가일 때 그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10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3만 명이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10% 20%라도 꺼져서 밑으로 쭉 가서 좀 길게 간다면 이분들이 정말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진짜 위험하죠. 버블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배가 불러서 그 돈 가지고 뒤에서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버블에 올라탄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힘든 시기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왜냐면은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고평가 시기에 금리 싸다고 영끌해서 막 사야 된다고 너무 마음 아프죠. 혹시 그때는 대표님도 뭐 사야 된다는 쪽에 있지 않았었나요? 아닌가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2022년 초중반부터는 서울은 어깨다. 조심해라. 그리고 하지만 상승은 21년 연말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제가 전망을 했고 21년 10월 달에 여러 채널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니까 무조건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서 제 댓글을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 아유 대표님 덕분에 그때 팔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들이 비슷하다. 대표님 덕분에 그때 안 샀어요. 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21년 8월이 가장 고점이니까 그때 정리하지 못하면 아마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에게 부동산 전망 해드렸습니다. 24년 내년 우리 좀 긴장하고 봐야 될 게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뭘 좀 심도 있게 제 페용호TV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고위직에서 정책 만드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실 텐데요. 참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